아, 더블이님. 네, 반갑습니다. 뭐 반가워요. 맨날 보는데. 맨날 항상 같이 보는데 뭘 반가워요. 볼 때마다 반갑죠. M님은.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차 안에서의 이런 토크를 네. 좀 한번 좋은 의미에 있어서 좀 찍어볼까 해서. 네, 더블리님도 일본에 산 지 오래됐잖아요. 15년? 15년 정도 됐습니다. 아, 내가 14년이니까 나보다 선배네. 2010년에 오셨나요? 나 2009년. 같이 똑같을 때였는데요. 아, 같아? 네. 아, 그럼 나도 15년 된 거네. 그렇죠. 15년 차이고 14년이 된 거죠. 그치. 네. 더블리님도 여기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에서 첫 직장이 일본이었죠. 여기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계 회사에서도 일해보고 네. 한국 회사에서도 있었나? 한국계 회사인데 일본 여지사?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은 법적으로는 일본 법인인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한국 쪽에 가까운 그런 회사에서 일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외국계 회사. 지금은 이제 그렇죠. 외국계 회사. 외국계 미국 쪽 회사. 그렇죠. 여기도 뭐 엄밀히 따지면은 일본 법인이지만은 미국 회사죠. 어때요? 한국인으로서 그 일본에서 일하기가?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이 거의 한 90% 이상인 그런 일본계 기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계 회사 맨 처음 일했을 때도 약간 분위기는 부드러웠어요. 일본계 회사가? 경직된 분위기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세 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 회사는 일본계 회사, 두 번째 회사는 한국 쪽에 가까운 이제 일본 회사, 세 번째는 지금 회사인데요. 일단 처음 두 회사를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일본 회사 첫 회사가 더 부드러운 분위기였었어요. 그 왜? 그게 회사에 어떤 구성원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은데, 첫 회사는 완전 100% 일본 회사였지만 공용어가 영어였습니다. 회사 일본 회사인데 네, 언어가 영어로 지정이 돼서 회사 사내 안에서 언어가 영어인 거네. 맞아요. 일본어를 그럼 아예 안 쓰는 거예요, 그 회사는? 이제 뭐 일본어가 더 편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도 억지로 영어를 쓸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공용어 공식적으로는 영어이기 때문에 사내 문서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다 영어였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영어를 잘 쓰는 인도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 일본 회사는 무슨 업계예요? IT 업계죠. IT 업계인데 인도 사람들 많이 채용하는구나. 네, 인도의 채용팀이 인도로 매해 가가지고 인도에서 대거 채용을 해서 데려왔었죠. 그럼 이런저런 그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네요, 그 일본 회사 같은 경우. 네, 인도 사람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 중국, 그 다음 한국,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유럽이라던가 이런 동남아. Proceed about 1 kilometer. 그래서 국적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었어요, 그 회사는. 한국인으로서 그런 Proceed about 4 뭐라 그래야 되냐, kilometers. 다양한 국적 그 분들을 채용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뭣도 모르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그 회사에 들어간 거라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몰랐는데, 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 팀마다 또 다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 면접 몇 번이나 본 거예요? 그 일본 회사 들어갈 때는? 거기 들어갈 때는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신입사원이죠. 일본에선 신졸이라 그러는데 이제 막 졸업한 따끈따끈한 졸업자를 신졸 채용이 된 거죠. 면접은 3번 봤는데요. 하루 만에 다 됐어요. 하루 만에? 네. 하루 만에 3번을 면접 다 본 거예요? 네. 그거 되게 빡시다. 아침에 가가지고 저는 이제 지방 살았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신칸센비랑 호텔비를 회사에서 주면서 이제 불러요. 근데 올 때마다 그거를 또 주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코스트가 나가는 거니까 그냥 애들을 싹 모아요. 전국에서 대학생들을 싹 모은 다음에 이날은 그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면접 보는 날로 딱 정해놔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 사원들, 면접관으로 오는 사람들도 그냥 하루만 비우면 되는 거니까 부담이 덜하죠. 회사 입장에서도 뭐 코스트를 한 번에 딱 모아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편하고.
그렇구나. 면접자 입장에서도 몇 번이나 동경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좋고.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그 1차 면접 끝나고 발표를 해줘요. 누구누구 붙었습니다. 누구누구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돌아가 주세요. 하고 2차 면접 보고 또 떨어진 사람을 돌아가고 3차 면접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야, 그런 떨어졌습니다라는 연락 받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겠다. 그렇죠. 이제 남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그 그러니까. 자리를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약간 오디션처럼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실질적으로 어때요? 일본 회사에서 일한 그 회사 사내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문화라든가 지금 일하고 있는 네. 그 미국계 회사랑은 좀 많이 또 달라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그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달랐는데 첫 회사는 저희 팀이 인도인들이 절반이었어요. 인도인들 엔지니어들이 절반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각이라던가 그러니까 시간을 지킨다던가 그런 부분이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정말 좋아요. 일도 잘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느슨해요. 그래서 뭐 일본 회사 하면은 막 1분이라도 늦으면 엄청 혼나고 이 약간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자연스럽게 그냥 1시간 늦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 막 그렇게 막 네. 그렇진 않네. 배드 컨디션이라서 1시간 늦겠습니다 라고 그냥 당일날 아침 9시까지 원래는 출근인데 한 8시 50분쯤에 메시지를 그냥 보내요. 오늘 배드 컨디션이니까 1시간 늦겠다. 그게 그냥 매일매일이죠. 오늘만 배드 컨디션이 아니라 한 달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배드 컨디션인 거죠. 그렇구나. 그냥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이제 느슨한 면이 있었어요. 휴가를 쓴다던가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있었던 거. 자율성이 있구나. 그렇죠. 이제 업무는 확실하게 끝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일본 회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런 자율성이 좀 적다 그래야 되나? 부족한 면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W님이 일하신 곳은 또 그렇지도 않네요. 그랬죠. 처음에는 거기도 그랬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여러 사람들이 인종이 모이고 여러 국적을 가진 사람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 다양성이라고 해야 되려나? 그거의 그 명목 아래 그런 부분을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느슨해진 거죠, 한마디로. 그런 부분. 글로벌화 되면서 일본 회사도 좀 많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좀 많이 바뀌어지고 뭐 그런 네, 그랬죠. 거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미국 회사, 즉 한국 회사는 어땠어요? 한국 회사, 일본 회사 일은? 한국 회사는 거의 대부분이 한국인 아니면 일본인이었어요. 근데 한국인들도 일본인들도 일 열심히 하고 시간 딱 지키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엄격했어요. 오히려. 근데 문화적으로는 어때요? 좀 더 일하기 편했었어요? 그 일본 회사에서 일했을 때보다도? 다들 일을 열심히 하니까 제가 일을 뭔가 하려고 할 때는 편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느슨하게 하고 싶다 싶을 때는 이제 신경이 쓰이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재택근무를 불가피하게 매일매일 해야 될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채팅방에 이제 업무 시간에 9시에서 6시 사이에 채팅이 뭔가 날랐는데 거기서 조금 대답을 늦게 하거나 하면은 얘 요새 좀 레스폰스가 느리네? 약간 핑이 느려졌네? 약간 이런 반응이 좀 있었어요, 사실. 핑이라는 건 채팅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핑을 자기가 보냈는데 답장이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요새 좀 길어졌네? 약간 이런 게 눈치가 서로 보여가지고 약간 뭐 아주 이제 편한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런 분위기가.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한국 회사 같은 게 좀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의외네요. 네, 아마 팀마다 달랐을 것 같은데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바꾸고 싶었지만은 바꾸지는 못하고 저는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미국 회사는 어때요? 미국 회사는 여기는 일단은 9시, 6시 이런 게 없고 재량 근무예요. 한국 회사나 일본 회사 같은 경우에 정해진 시간에서 항상 그 회사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었나 보네요. 네,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재량 근무라서 12시에 제가 있든 1시에 오후 1시에 업무를 하고 있든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정해진 미팅 시간에 정확하게 얼굴을 비추면 되고 내가 정확하게 내가 주어진 일 플러스 알파를 내가 확실하게 해내고 있다는 것만
이제 모두에게 알릴 수 있고 그거를 주변 사람들도 인정을 할 수가 있으면은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내가 그러면은 정말 높은 퍼포먼스로 높은 집중도로 일을 하면은 하루에 8시간 이하로 일을 하고 나의 다른 것에 내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에 8시간 이상 뭐 10시간 12시간 일을 해가지고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요. 이러니까 주변에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서로 간에 경쟁이 붙는 거죠. 이제 이 친구는 진짜 내 주변 사람들 너무 대단한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마음이 다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성과가 중요한데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율은 있지만은 네. 더 노력해야 되고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은 적은 시간에 더 많은 효과를 내면서 성과를 낼 수 있으면 그건 진짜 대단한 거네요.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거네요. 네. 그게 가능한 게 그 미국 회사. 미국 회사. 근데 전에 있던 일본 회사든 한국 회사는 또 그렇지도 않고. 그렇죠. 내가 지금 업무가 그 파도처럼 많은 시기가 있고 적은 시기가 있잖아요. 적은 시기가 됐어도 일단은 그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업무 그렇게 없어가지고 사실은 내 개인 컴으로 옆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지만은 답장이 뭔가 날라오면 얼른 답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 앞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유튜브 보는 사람 있네요. 또 업무 보면서. 또 여기서 밝혀버렸는데 저는 가끔 봤습니다. 봐본 적이 없어요. 난 지금 봐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럼 여기 예전에 나도 우리가 14년 전인가 15년 전에 왔을 때는 꽤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있고 뭐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막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오고 뭐 그런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렇다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도 주변 한국 유학생을 요새 거의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일본에 온 한국 유학생 분들이든 아니면은 한국에 계시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도 한번 일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더블리님 그 입장에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Prepare to turn right in 700 일을 meters. 찾는 것도 그렇고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일을 시작했을 때 네. 그게 이제 뭐 업계라던가 아니면 원하는 생활 패턴이라던가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뭔가 뭐 쉽게 어드바이스를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본이 일단은 한국 뭐 여행으로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 해보실 테니까 일본에 한 번쯤 와보신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테니까 일본에 와가지고 뭐 이런 분위기가 약간 맞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있어서 조금 한국보다는 약간 거리를 두는 게 나는 사람들과 있을 때 더 편하다 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리를 둔다는 거는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동료들과의 거리도 그렇고 In 300 meters, turn right at Hibiya. Then you will arrive at the destination area. 거리 It is located on the 감각을 약간 left-hand 중요시하는 side.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구나.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여기서 취직하려 그러면 뭘 제일 중요시 여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본 회사든 뭐 다른 미국계 회사든 뭐 유럽 쪽 회사든 네.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하려고 해. 근데 이제 뭐 어떤 조건이 이제 제일 중요할까요? 일단은 외국계 회사면은 W님은 엔지니어잖아요. 그렇죠. 엔지니어. 그렇죠. 일단은 엔지니어 포지션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언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회사면 굳이 일본어를 못해도 사실 신경을 안 쓰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일본어를 거의 한마디도 못해도 신경을 안 쓰는 회사들도 있고 제가 처음 나왔던 회사도 일본어를 거의 정말로 그 인사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관은 없는 반면에 다른 대부분의 회사들은 영어가 사내 공식 언어, 공용어가 아닌 회사들은 이제 일본어가 거의 필수겠죠. 난 엔지니어는 아니지만은 문과 쪽 사람으로서도 일본에서 일하려 그러면 일본어는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영어를 쓸 수 있는 것 자체도 엄청난 큰 어드밴티지인 거는 같아요. 맞아요. 여기 외국계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또 모든 일본 분들이 외국계에서 이 회사에서 일하실 때 영어가 능통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그죠? 우리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영어나 언어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한국어는 어때요? 한국어를 써본 적은 있어요? 이 세 개의 회사에서 일했을 때? 두 번째 회사에서는 이제 가끔 한국 분들과 이야기할 때는 한국어를 썼는데요. 업무적으로는 아마 저 그렇게 막 쓰고 그러진 않았어요? 업무적으로도 이게 두 번째 회사는 법인이랑 전개하고 있는 비즈니스 서비스는 일본인데요. 그 인프라 사내 기반은 한국 회사에서 가져왔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였는데 그걸 일본에서 런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라고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물 건너 회사에서 온 거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본 법인을 여기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이제 전개를 할 때는 일본 법인을 통해서 했지만 사실 사내 인프라 그리고 그런 기술들은 한국 Please 쪽에서 turn 가져온 것들을 right. 썼거든요. Then you will arrive at the destination area. It is located on the left-hand side. 그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구축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제 한국 쪽에다 의뢰를 했었어요. 그래도 그럴 때는 이제 한국어를 썼죠, 저 같은 경우. 그렇구나. 한국 회사에서 이렇게 You have 일본으로 arrived 건너오는 at the 경우가 오히려 더 destination 필요할 수도 area. 있겠네요. It is 그럼 located on 주변에서 the 일해보고 left-hand 싶다면. side. 그렇죠. Route guidance is now finished. 이것저것 W님이 경험이 많으니까 또 여기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 분도 앞으로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조언은 또 간혹 이 채널에서 한 번씩 얘기해줘요. 네, 뭐 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막 오늘도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한 거 같긴 한데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막 입에서 나온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대화할 때 이런 식으로 대화를 안 하는데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니까 이것도 좀 재밌네. 최대한 사운드가 비지 않는 거에 집중을 해서 말만 많이 했더니 약간 주서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양해를 좀 구하고요. 네. 근데 뭐 W님 같이 경험 많으신 분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그런 경험을 들음으로써 해서 또 새롭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는 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으니까 네. 네, 도움이 된다면 저는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W님. 네.